여기 그 보드하고 카드 다 똑같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서 똑같아요. 이 바이올레이트가 바이올레이트죠. 바이올레이트 유관하다. 자, 다 썼나요?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 잠깐만, 이 화면을 지금 이거 녹화 중이기 때문에 화면을 좀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반대쪽으로. 전에 설명했던 거죠. 그 비교급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원래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었죠. 된 다음에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동사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비동사를 쓸 거냐, do를 쓸 거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이 어떻게 한다? 너무 쉽죠.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서 이 동사가 비동사야? 비동사 써야 돼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두를 써주게 됩니다. 물론 두만 쓰는 건 아니죠. 두, 더 주기도 죠. 비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두라는 동사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앞에 있는 동사가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된 다음에 두 어케이션스 이게 주어예요. 동사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두에 그 두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빨리 거슬러 올라가서 동사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니까 일반 동사구나. 맞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 문법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낼 게 없어요. 여기다 어떻게 써놓겠어요? 살며시 이렇게 바꿔놓겠죠. 이렇게 바꿔놓는다. 이렇게. 그러면 틀린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급이 된 뒤에는 항상 요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서 있는 거리 보면, 앉아 있는 거리 보면. Strangers stand further apart. 낯선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지인들보다는, 아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끼리가 더 멀리 떨어져 섭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마침표가 아니네요. 쉼표예요. 쉼표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썼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을 열거하겠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 쉼표, 마지막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세 개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어를 세 개 쓴 겁니다. 그래서 A 쉼표, B 쉼표, C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두 번째는 지인들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친구들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더 멀리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다. 이렇게 서 있는 거리만 봐도 이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때때로 당연히 이 룰이, 이 규칙이 위반되기도 합니다. violated죠. 위반되기도 합니다. 언제 위반될까요? 언제 위반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 사르딘 라이크인데요. 이 사르딘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정어리. 그 생선, 그 정어리. 원래 정어리 같은 이라 뜻인데 정어리들은 혼자 다니지 않죠. 막 항상 그 군집을 이루어서 막 엄청나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 무리가 엄청 많아요. 막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 사르딘 그 정어리인데요. 정어리처럼이라는 것은 막 찢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팩이 들었죠. 여기 있네요. 밑에 있죠. 백팩이 들었죠. 이 승객이 여기도 이제 하이픈이 빠져 있어요. 사르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경험이 떠오르고, 순간, 머리를 확 솟치네요, 내용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많이 그 서울 가는 그게 노선이 딱 한 노선밖에 없었어요. 지금 지하철 1호선 있잖아요, 1호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만 되면 지옥철이었습니다, 지옥철. 막 서로 밀고 막 밀어주고 막 태우고 난리가 났었죠. 학생 때.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막 서로 막 엄청 비좁잖아요. 막 밀려가지고 다 붙어 있을 정도였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을 좀 약간 이제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너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데 한 뒤에 쌤이 그때 대학생이니까 20대 초겠죠. 한 여성이 있었는데 자꾸 몸을 밀착해 하는 거예요. 여성이 뒤에서. 이게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 뒤에서 계속 밀착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 기억이 정말 불현듯적으로 제가 진짜 너무너무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밀착하는 걸 알았냐면 여기 서 있잖아요. 다리가 여성의 다리가 가운데 양다리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이유는 뭡니까? 지하철에서 지금 왜 이렇게 밀착해 오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봅니다. Recall the last time you wrote 20 stories. 이 스토리란 것은 이 이야기란 뜻의 스토리의 스펠이 똑같은 거예요.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ecall the last time 조동사. 지난번에 조가 동사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던 이 로드란 것은 라이드의 과거형입니다. 라이드, 로드, 리든인데요. 뭔가 타고 올라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 무슨 엘리베이터? 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빽빽하겠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상상만 해봐도 아주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어리처럼 막 빽빽히 들어찬 승객이 빽빽히 들어찬 그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메이크, 명사, 형용사 무엇을 못하게 만들다. 아마 분명히 그 상황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불편하죠. 낯선 사람과 신체가 접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안무를 느꼈을 것이다.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with 명사, 과거분사.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with 명사, 과거분사인데 선생님 항상 과거분사만 넣나요? 아니죠. 현재분사 ing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다르죠. 현재분사는 하는 거고요. 과거분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의 관계예요. 이 명사가 뭐뭐 하는 상황이면 ing고요. 뭐뭐 되는 상황이면 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뭐뭐 된 상황에서 즉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당신의 그 물리적 공간이 위반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 공간이 위반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다 낯선 사람들인 겁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선 사람은 어떻게 써야 돼요? 떨어져 써야 돼요. 그죠? 최소한 2m는 떨어져서 서야 되는데 이 빽빽히 들어찬 엘리베이터는 뛸 수가 없잖아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낯선 사람과의 그 물리적 공간이 그 규칙이 위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물리적 공간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그 위반된 그 상황에서 아마 당신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may have pp 뭐 했을지도 모른다. 노력했을 것이다. 뭐 하려고?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By avoiding eye contact. 시선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만약에 낯선 사람과 같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눈까지 마주친다고 계속 눈 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거는. 여기 눈까지 마주치면 이건 일납니다. 그래서 시선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어떤 심리적 공간. 이 사람과 나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 어떤 이제 남남이다. 라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남남이라는 심리적 공간. 시선을 피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이제 바이 ing고요. 그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이죠. 여기에 접속사가 없잖아요. 분사구문이에요. 종류가 다릅니다.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고요. 이것은 분사구문에 focusing instead on elevator button. 그 대신 시선을 접촉하는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 버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 못 보고 버튼에 집중하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시선을 피함으로써 남남이라는 낯선 사람이라는 그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가까움이라고 할까요? 때렸어? 왜 생각하고 있어? 야, 때리지 마. 좀 때렸는데.
벌써 자, 다 했어? 자, 보겠습니다. by reducing closeness,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뭐에서 하나의 그 비언어적 채널,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이 말로 하지 않는 것을 비언어적이라고 해서 어떤 신체적, 육체적 이런 뜻입니다. 육체적 채널, 시선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접촉이라는 그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 시선 접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가까워지죠. 그래서 시선 접촉하는 그 접촉이라는 비언어적인 그 채널에서의 그 채널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소통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통 채널에서의 그 가까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가까움, 뭐에서의 가까움? 다른 채널, 즉 신체적인 가까움. 실제 proximity라는 것은 신체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가 가까이 있음이라는 그 다른 채널에서의 그 신체적이라는 원치 않는 가까움을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상쇄시키는 것은 없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선 접촉이라는 그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이는 거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낯선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 신체적인 가까움,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 가까움이라는 그 채널에서의 원치 않죠. 지금 상대방이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원하지 않는 가까움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이 가까이 있음을 지금 없애야 되겠는데, 그 심적인 부담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앤다? 시선 접촉을 피한다는 겁니다. 시선 접촉의 가까움을 피함으로써 신체적인 가까움이 있음, 이것을 이제 상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음, 마찬가지, 이따 또 한번 정리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 누구냐? Who is seated? 이거 be seated입니다. be 빼면 안 돼요. be seated에서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게 be seated입니까? seat라는 동사는 앉히는 거예요. 누굴 자리에 앉히다라고 할 때 seat예요.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다는 뜻일 때는 수동태써야 돼요. be seated입니다.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커다란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져서 앉아있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 지속적인 시선 접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 눈을 보죠. 몇 피트 떨어지면 계속 눈을 봐요. 네, 어떤 그 안전 거리가 유지가 돼 있죠. 어떤 심적인 거리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신이 이제 또 하는데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약 너희들 둘이가 서로 옆에 서 있는 경우에는 당신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이게 커다란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당신은 몇 피트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시선 접촉을 유지하면서 할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 당신 둘이 서로 옆에서 서 있는 경우가 되면 아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어떤 그 거리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그 거리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좀 멀리, 아는 사람 좀 더 가까이, 친구 더 가까이, 연인 더 가까이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 맞게 우리는 그 쓰려고 하고 그 규칙이 위반됐을 때는 다른 그 소환을 통해서 그 위반된 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시선을 보지 않음으로써 가까이 있음을 이제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자면 너무 또 바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시간 이거 정리만 해놓고 시간 걸려. 자, 볼게요. 자, 요약 문장은 뭐냐면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 이 사람들 사이의 그 신체적 거리는 is determined by relationship status. 그 둘 간의 관계의 상태. 어떤 관계냐? 그 관계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냐? 뭐 연인 관계냐? 낯선 사람 관계냐? 그러나 그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관계에 맞는 거리가 안 됐을 때, 그걸 위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비언어적 소통, 이거는 행동입니다. 언어적 소통은 말인데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왜?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시선을 마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주세요. 처음부터 자, 정리해 줍니다. 이거 내용이 좋아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봅니다.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아주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낯선 사람들끼리는 그 지인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친구들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또 친구들은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이 룰이 규칙이 위반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슨 엘리베이터? 낯선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당신이 올라갔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 그 빽빽하게 사람으로 들어찼던 그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상황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당신의 신체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위반되면서, 즉, 낯선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를 둘 수가 없어. 이 위반됐다는 거예요. 이 위반되면서 당신은 아마 노력했겠죠. 심리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라는 그 심리적 공간, 당신과 상관없는 이 없다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어떻게? 시선 접촉을 피함으로써. 대신에, 즉, 시선 접촉하는 대신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함으로써. 시선 접촉이라는 이런 비언어적 그 채널에서의 그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즉, 시선 접촉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원치 않는 가까움, 신체적 가까움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라는 다른 채널에서의 그 원치 않는 신체적 가까움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이 커다란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당신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시선을 마주볼, 접촉하고 있을 시선 접촉이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과 당신과 그 사람 둘 다가 서로 옆에 서서 바로 옆에서 서 있는 경우가 된다면 또 당신은 좀 하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되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간의 신체적 거리라는 것은 이 사람 그 관계의 상태,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관계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자, 그러나 그 거리가 또 적절하지 않을 때, 관계에 맞는 거리가 아닐 때, 사람들은 그들의 비언어적 소통, 즉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편안한 심리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조절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